프랑스의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늘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프랑스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프랑스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프랑스의 공무원들과 촬영팀이 한국에 방문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국토개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클로에라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는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었고 세계적으로 불쾌하다는 이미지가 무척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프랑스가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관광청으로부터 프랑스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받게 되었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관광지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으며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각종 벌레들이나 비둘기 때문에 혐오감이 조성된다는 답변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소매치기를 당한 외국인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했고 유료인 화장실에서 화장지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프랑스에 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길거리에는 각종 오물과 배설물들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택시를 타는 것이 낫다고 했죠. 정말 저는 프랑스에서 당연하게 보고 느끼던 것들이었지만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런 것들이 전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도만 되더라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데다가 훌륭하고 유구한 역사나 문화재는 물론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세계 최고의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저희 공무원들과 합동 취재를 나가기로 했고 저희는 기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의 취재팀은 파리의 유명 관광지들을 취재하면서 저희에게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사실 요새 외국에 나가면 프랑스가 참 창피합니다. 프랑스 공무원분들은 콧대가 높으셔서 그런지 프랑스에 자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불편할 법한 것들이 아주 투성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국이 왜 관광객이 늘어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에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절대 프랑스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취재팀의 말을 들으면서 충격에 빠졌고 도대체 한국이 어떠하기에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나 고민했죠. 한국은 아무래도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국가이며 늘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는 나라잖아요. 심지어 한국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치안은 물론 질서 또한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 취재팀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최근 한국이 뜨는 나라라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이번 벤치마킹 견학에 한국을 넣어야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학을 가야 하는데 그 장소에 대한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언급된 나라는 중국의 상해나 일본의 도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3의 선택으로 한국에 가게 된다면 의견 대립도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벤치마킹 견학 계획을 수립했고 윗선의 보고와 결재까지 받아서 추진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견학 시기에 일전에 만났던 방송국의 취재팀도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함께 움직여보자는 말이 나와서 함께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풍경을 맞이하게 되었죠.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내부에서부터 느껴지는 정돈된 분위기와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탁월한 외국인 안내 시스템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한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공항을 샤를 드골 공항에서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동안 도로는 정말 깨끗하고 교통은 매끄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교통체증이나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게다가 택시기사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었죠. 이거 프랑스에서 못 볼 풍경이에요. 한 명의 공무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취재팀은 더욱 충격적이었는지 정말 이렇게 친절하고 깨끗한 나라라니
프랑스가 이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도 이런 수준이라면 프랑스의 이미지가 전혀 다를 텐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호텔에 도착한 후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한국의 여러 관광지와 도시를 돌아보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는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역사적인 가치와 그 아름다움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경복궁의 정교한 건축과 잘 보존된 문화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현대와 잘 융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취재팀은 프랑스도 이런 전통을 잘 살리고 관리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프랑스를 찾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청결함과 질서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정말 한국에서 배우고 돌아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깔끔함에 놀랐습니다. 벽면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전반적인 환경이 매우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우리는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에 탑승할 때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편리했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깨끗했고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서비스네요. 프랑스는 노상 방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한 공무원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이 깨끗하고 잘 관리된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공중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낙후되어 있고 위생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아 불편한 경험을 종종 하곤 했는데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청정기와 함께 상쾌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화장실에서 냄새가 심하고 청결 상태도 좋지 않아서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다릅니다. 화장실에서 향기가 난다고요? 취재팀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향기로운 것이 단순히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국의 다른 지역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우리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저상형 2층 전기버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전기버스라고요? 한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형태의 버스를 본 적이 없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저희는 또 한 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안은 깨끗하고 내부 공기도 신선하며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버스 기사님이 승객들에게 매번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친근한 인사에 모두가 잠시 당황했지만 동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끔 버스 기사들한테 인사를 받는 것조차 드문 일이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심을 지나면서도 길가에 펼쳐진 산과 하늘 그리고 잘 가꾸어진 공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는 곳은 드물어요. 프랑스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취재팀의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수많은 고급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에요. 한 공무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고급차들을 도로에서 볼 수 없어요. 한국은 정말 발전한 나라네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면서도 여전히 많은 것에 놀라고 감탄하며 한국이 어떻게 이런 모든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프랑스도 이처럼 대중교통을 잘 운영하고 교통수단도 현대화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다시 찾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공무원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성장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 동료가 자신이 노트북이 든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내렸지? 다른 공무원들도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매우 긴장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가방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매우 차분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회사에 연락해보세요.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이렇게 친절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정확한 연락처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잠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별다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버스 회사에 연락한 후 노트북이 든 가방은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몰랐어요. 동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공무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특히 소매치기나 도난 문제는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정말 다른 점에서 우수한 것 같아요. 모두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소매치기나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일쑤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처하며 대체로 안전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더욱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이렇게 공공서비스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들이 많네요. 한 공무원이 말하며 우리 모두가 그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프랑스가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의 밤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정말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거리마다 네온사인과 밝은 조명이 빛나며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모두 짧은 치마를 입고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한 공무원이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밤에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을 때는 늘 불안하고 경계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종종 소매치기나 다른 범죄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은 드물어요. 한 공무원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의 치안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환경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경찰과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들이 철저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가 혼잡하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소매치기 같은 사건이 늘어나잖아요. 한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 치안과 질서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치안과 시민의식은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즐겁게 먹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나 순대, 오뎅 등을 맛보며 우리는 정말 맛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했던 건 음식을 먹고 있던 그 주변을 둘러봤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길거리라니 믿을 수가 없어. 한 동료가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 음식차 옆을 지나면 항상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흔했기 때문에 이와 대조되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에서 나오는 포장지나 음료컵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주변이 이렇게 깨끗하고 음식에서 나는 냄새도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기 자체가 상쾌하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한 공무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청결하고 기분 좋게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점은 길거리에서 비둘기나 다른 동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리는 종종 비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들로 인해 거리가 더럽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비둘기들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길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둘기나 쓰레기가 없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한 동료가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항상 길거리에서 비둘기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네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청결과 질서 있는 환경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끗함은 정말 부러워요. 한 동료가 말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길거리 문화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와 전시물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전시된 유물들과 예술 작품들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물관 안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역사는 정말 프랑스보다도 유구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왕국들은 5,0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 시대의 유물들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훌륭한 역사와 문화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는 그 깊이와 연대에서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우리는 프랑스어 번역 기계를 제공받았습니다. 기계는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프랑스어로 정확하게 번역해 주었고 우리는 최신 기술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정말 신기하네요. 프랑스 박물관에서도 이런 기술을 제공하면 좋겠어요. 한 동료가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박물관에서는 모든 방문객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쉽게 전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신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세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박물관을 방문할 때는 이런 최신 기술을 제공받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한 공무원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박물관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우리는 그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배우며 또 한 번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역사적 유산과 그것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존경과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냉난방 시스템과
공기청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은 항상 쾌적한 온도와 공기로 유지되어 있었고 우리가 편안하게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박물관은 심지어 초화 화장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화장실은 청결하고 세련되었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어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야외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불쾌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많은 도시에서는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거나 공공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은 공공 화장실을 거의 모든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모든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 불쾌한 기분을 느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정말 최고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찾기 힘들어요. 한 동료가 말하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공공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한국이 정말 시민들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정말 뛰어나고 그런 세심한 배려가 이 나라를 더욱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점들이 한국을 더욱 부럽고 배워야 할 나라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한강은 정말로 크고 넓어서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주변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이 강이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떠오르면서 바로 파리의 생강이 생각났습니다. 생강은 오래된 역사와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지만 사실 그 강은 냄새가 나고 물도 깨끗하지 않으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갔던 파리에서 생강을 본 기억이 떠오르자 한강과 비교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의 생강은 정말 더럽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한강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다니 한 동료가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런 차이를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강은 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겠어요. 그때 우리는 한국의 한강을 보며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곳의 공공시설과 자연경관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강처럼 관리가 잘 된 자연자원은 그 자체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취재팀은 우리가 한강을 바라보며 느낀 감동을 듣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과 프랑스는 비교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보다 한참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여기서는 공공시설 하나하나가 너무 잘 관리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도 정말 성숙해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다르고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직접 해주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자연자원의 관리가 때때로 미흡하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공공질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한국은 그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한 동료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 많네요. 취재팀은 계속해서 프랑스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훌쩍 넘은 나라입니다. 라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세계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폭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강한 비바람에 모두가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도로는 전혀 물에 잠기지 않았고 배수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도로 곳곳에 고인 물이 빠르게 배수구로 흡수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프랑스의 배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파리나 다른 도시들에서는 폭우가 오면 길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한국은 정말 달라요. 맞습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오면 도로와 하수구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하여 물이 고이지 않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재해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중에도 우리는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고 모두가 쾌적하게 도심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걷던 중 한국의 여러 장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우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우산 필요하면 쓰세요 라는 안내문을 따라 우산을 빌린 우리는 비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도 프랑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였죠. 프랑스에서는 날씨가 나쁘면 우산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배려와 대비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한 동료가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폭우에도 이렇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잘 관리된 배수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협력과 정부의 체계적인 대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자연재해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그런 시스템은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중요한 학습 대상이었고 공무원으로서 반성하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기지 않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로 인해 도시가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본받아야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잘 짜여진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들을 무시하고 지나쳐온 것 같다는 반성의 마음도 들었죠. 이제라도 우리의 도시계획과 시스템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한국처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도시계획 이제 바꿔야겠어. 한국식으로 고쳐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욕구도 생겼습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느꼈던 불편함들, 배수 문제, 청결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프랑스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비록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지만 한국처럼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한국의 공항은 정말 놀라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쏟아져도 공항 내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시로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근면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공항의 대기구역, 통로, 심지어 바깥의 보행로까지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빗물이 흐르고 바닥이 미끄럽거나 불편하더라도 불편함을 표현해야 그때서야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항이나 주요 시설에서도 청소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주로 비가 그친 후에야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노력과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를 즉시 해결하려는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과 근면함은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 역시 프랑스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꼭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공항이나 거리는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서야 수습하는 경향이 많지만 한국은 사전에 예방하고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근면함과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깨닫고 나도 그런 태도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탓에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는 많은 불편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건 각종 쓰레기와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공항 외부에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담배꽁초와 빈 음료수 캔들이 널려 있었고 특히 여름철이라 그런지 더위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정돈되고 깔끔한 환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고 특히 일부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길바닥에 고인물과 진흙이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눈에 띄었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마치 당연한 듯 그냥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청결한 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불쾌한 냄새가 도심 곳곳에서 풍겼습니다. 특히 공공화장실 근처나 거리의 일부 구석에서는 지린내 같은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고 이 또한 한국에서 경험했던 쾌적한 공공화장실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이 깨끗하고 어떤 장소에서도 향기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쾌한 냄새가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길거리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의 무례함이나 불편한 행동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고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에서의 작은 불편함이나 예의 없는 행동이 흔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살면서는 익숙해져서 그냥 넘기던 것들이 한국에서의 경험 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효율적이고 깔끔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다른 공무원들과 취재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한국에서의 체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체계적인 질서와 배려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이 질서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은 먼저 내리려는 사람들을 배려해 자리를 비켜주거나 길을 걸을 때도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며 서로 간의 존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매우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편리하고 깔끔하게 제공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책임감 덕분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한국을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재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놀라웠지만 그 모든 것이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상호작용 속에서 잘 작동한다는 점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민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가 공공 시스템과 함께 잘 어우러져 도시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겪었던 불편함들과 비교하면서 모두가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들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되새기며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처럼 그렇게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관광객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눈시울이 붉어질 뿐이었죠. 한국인들을 프랑스에 데려와서 모조리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이고,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